안녕하세요. 김명환 TV의 김명환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10년 만에 책을 100권 이상 쓴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10년 동안 100권의 책을 쓸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대한민국 1등입니다. 왜? 축구나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치면 대한민국에서 꼴찌죠. 그런데 바로 제가 1등인 분야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책 쓰기, 책 읽기. 특히 책 쓰기는요. 대한민국에서 10년 만에 100권의 책을 혼자 힘으로 공지 없이 출간한 사람은 찾아보면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이죠. 한 명을 제외하고 말이죠. 그것이 바로 김명환 작가입니다. 사실 10년이 아니라 5년이라고 해도 됩니다. 왜냐? 제가 쓴 100권의 책들 중에 90% 정도의 책들이 2011년부터 2014년, 15년 사이에 다 쓴 책이기 때문이죠. 2015년부터는 2014년부터 서서히 외부 강의, 그리고 책 쓰기 수업, 독서법 수업이 하루 종일 해야 했습니다. 자, 그 10년 동안 100권의 책을 출간했는데 그 100권의 책의 성과, 결과는 어땠을까요? 운이 좋게도 많은 독자분들이 제 책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종합 베스트셀러에 진입한 책이, 종합 베스트셀러는 굉장한 거죠. 종합 베스트셀러에 진입한 책이요, 5권 이상. 분야별 베스트셀러에 진입한 책은 50권에서 60권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관공서에서 우수교양 도서로 선정된 책들이 굉장히 많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수교양 도서로 선정이 됐고, 세종도서 교양 부분에서도 우수 학술 도서로 선정이 된 책도 있고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읽힌 책으로도 선정됐고, 또 휴가철 읽기 좋은 책으로도 선정이 됐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분들이 추천한 추천도서에도 선정이 된 적이 있고요. 대한민국에서 경영자들이 경영자 추천 모임에서 가장 많이 채택된 책으로도 뽑힌 적이 있고, 대한민국 대표 포털 네이버에서도 오늘 이 책에 선정된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강의, 또 정부 관련 공무원 특강을 보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많은 양의 책을 단기간에 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책을 잘 쓸 수 있었던, 책을 잘 쓰게 된 비결을 독서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갔으면 해요. 물론 껍데기를 보면 눈에 보이는 건 그거예요. 독서를 많이 해서 저 사람이 책을 잘 쓰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막연히 독서를 많이 하면 책을 잘 쓴다, 책을 잘 쓸 수 있는 비결이 독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빙산의 일각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죠. 우리가 빙산의 일각보다 빙산의 몸체가 어마어마하게 80% 이상 빙산의 몸체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제 경험으로 볼 때 제가 10년 만에 100권 이상의 책을 출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독서가 아니라 독서법이었어요. 그냥 시시하고 효과가 없는, 누구나 다 아는 독서법이 아니라 정말 강력하고 효과적인 독서법이었어요. 강력하고 효과적인 독서법은요, 굉장한 성과를 창출하게 합니다. 제가 만약에 강력하고 효과적인 독서법이 없는 상태에서 독서를 했다면, 물론 많은 양의 책을 읽을 수도 없었지만 읽었다고 해도 효과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독서에는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그런 가짜 독서가 있어요. 저도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수박 거달기식으로 도능독이라고 하는 고전에 나오는 그런 독서들도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제대로 된 독서법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효과적이고 제대로 된 독서법이 없는 사람은요, 독서를 아무리 오랫동안 아무리 많이 해도 발전과 성장이 없어요. 발전과 성장이 없으면 책 한 권도 제대로 쓸 수 없고요. 자기 인생을 좀 더 멋지게, 더 성공적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시시한 독서법이 아니고 진짜 효과적인 독서법이 있는 사람은 독서를 통해서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고요. 책도 많이 쓸 수 있고 잘 쓸 수 있습니다. 이 독서법의 중요성, 필요성은 평범한 사람, 책을 많이 안 읽은 사람은 그런 사람일수록 훨씬 더 쉽게 간과해요.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처럼 독서를 많이 한 사람들은 오히려 독서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독서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이 세상은 정확하고 공짜가 없습니다. 독서법이 강력하고 효과적이지 못한 사람은 많은 양의 책을 읽어도 그것이 시간 낭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강력한 독서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강력한 이동수단인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자동차를 타고 오는 것과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생기죠. 만약에 육지가 아니고 중간에 바다가 있다면 이것은 얘기가 더 달라집니다. 독서한다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력을 기르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내공을 쌓기 위해서는 강력한 독서법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독서법의 중요성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독서법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분야의 책을 쓸 수 있었어요. 뇌과학 분야의 책도 썼고요. 경영 분야의 책도 썼고, 공부법에 대한 책도 썼고, 인문학에 대한 책도 썼고, 독서법에 대한 책도 썼고요. 책 쓰기에 대한 책도 썼고요. 조선 선비들에 대한 책도 썼고요. 우리 한국의 경영자들에 대한 책도 썼고요. 정치인들에 대한 책도 썼고요. 성공과 행복에 대한 책도 썼고요. 동양 고전에 대한 책도 썼고요. 심지어 천재들은 어떻게 천재가 되는지 천재들에 대해서 연구해서 책도 썼고요. 또 핀란드와 유대인들이 그런 어떤 교육 방식과 교육의 차이에 대해서도 책을 썼고요. 인류 지성, 5,000년 동안 인류 지성에 대한 책도 쓸 수 있었던 거죠. 그 모든 것이 독서가 아니라 독서법 덕분인 거죠.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양의 책을 읽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읽었느냐예요. 얼마나 제대로 읽었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독서한 시간, 독서한 양이 아니라 바로 독서의 기술, 강력하고 효과적인 독서법을 가지고 있느냐, 배운 적이 있느냐, 그런 독서법을 활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책 쓰기에 대해서도 절대 너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책을 쓴다는 것, 책 쓰기도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이죠. 책 쓰기도 독서법과 마찬가지로 잘 쓸 수 있는 기술을 제대로 배우면 훨씬 더 쉽게 빨리 잘 쓸 수 있습니다. 의자를 만들고 책상을 만드는 목수의 경우도 기술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쉽게 빨리 잘 만들어요. 기술이 없는 평범한 사람은 의자나 책상을 하나 만드는데 정말 하루 종일 걸리고 제대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기술의 유무, 기술의 차이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퀀텀 독서법과 같은 효과적인 독서의 수단이 있다면 누구나 독서로 쉽게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상은 공짜가 없고요. 세상은 정확합니다. 강력한 독서의 기술, 강력한 독서법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독서를 통해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책 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책 쓰기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김명환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